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오해가 있습니다.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는 아내의 핀잔.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으면서 입도 뻥긋 못하는 남편.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내는 끝내 몰랐습니다. 남편의 지갑이 왜 항상 비어 있었는지. 그 얇디얇은 지갑 안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오늘 이야기는 말 한마디 없이 30년을 증명한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진수 씨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올해 66, 3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36년을 살았습니다. 아내 박명순 씨는 62. 명순 씨가 진수 씨를 처음 만난 건 소개팅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진수 씨는 2시간 동안 10마디도 안 했습니다. 명순 씨가 말하면 네, 그렇군요, 맞아요 로 읽어냈습니다. 보통이라면 다음 만남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명순 씨는 2번째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왜냐고 친구가 물었을 때 명순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눈빛이 진지하더라고. 말은 없는데 듣는 눈빛이 달랐어. 그 눈빛 하나 믿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36년이 흘렀습니다. 진수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녀왔다는 말도 없이 들어왔고 밥 잘 먹었다는 말도 없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은 결혼 36년 동안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명순 씨는 그게 가장 서운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그런데 명순 씨에게는 또 다른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돈 문제였습니다. 진수 씨는 30년 넘게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일했습니다. 월급이 엄청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았습니다. 2 아이 키우고 집도 장만했으니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명순 씨가 장을 보다 보면 계산이 안 맞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내고 나면 통장이 얇아졌습니다. 명순 씨가 가끔 용돈이 필요해서 진수 씨 지갑을 열면 늘 10,000원 한 장 달랑 들어있거나 아예 비어 있었습니다. 당신 월급이 어디로 가는 거야? 명순 씨가 물으면 진수 씨는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다 썼어. 뭘 그렇게 많이 써?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면서. 그냥 이것저것. 이것저것. 그 이것저것이 뭔지 30년 동안 몰랐습니다. 명순 씨는 가끔 화가 났습니다. 주변 친구들 남편들은 보너스 타면 아내한테 용돈도 쥐어주고 기념일에 선물도 사온다는데 진수 씨는 생일에도 결혼 기념일에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건지. 그 의문은 30년 동안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명순 씨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첫 해였습니다. 진수 씨가 첫 월급을 탄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혼자 한참을 걸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생길 겁니다. 아프면 병원비가 필요할 겁니다. 내가 갑자기 없어지면 명순이 혼자 남겨집니다. 진수 씨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생각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보험 설계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설계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보험을 원하세요?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없어도 아내가 살 수 있는 거요. 설계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신혼인 사람이 할 말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가입한 게 첫 번째 보험이었습니다. 결혼 1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명순 씨 앞으로.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진수 씨가 출근했고 명순 씨는 집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오전 11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명순 씨 맞으시죠? 저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인데요. 최진수 씨 보호자세요? 명순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수 씨가 직장에서 갑자기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협심증이었습니다. 동료가 발견해서 119를 불렀고 응급실로 이송된 상태였습니다. 명순 씨는 손이 떨려서 택시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겨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관상동맥이 많이 좁아져 있어요.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로 하는 게 좋겠어요. 명순 씨는 그 자리에서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시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명순 씨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36년을 같이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싸운 날도 있었고 서운한 날도 있었고 밉기도 했지만 막상 저 문 뒤에서 시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살아야 해. 그것뿐이었습니다. 짐을 챙기러 집에 돌아오다. 시술 대기 중 진수 씨 집. 시술 시간이 한두 시간 예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달려와서 병원을 지켰습니다. 명순 씨는 잠깐 집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진수 씨 입원에 필요한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아침에 진수 씨가 두고 간 물건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커피잔, 일담한 신문, 소파 팔걸이에 걸린 카디건. 명순 씨는 입원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속옷, 세면도구, 편한 옷.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진수 씨 지갑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가면서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신분증이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역시 나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카드 몇 장, 신분증, 그리고 현금은 1,000원짜리 한 장. 명순 씨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 진짜. 그런데 지갑을 닫으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안쪽 깊숙한 카드 슬롯 뒤편. 뭔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명순 씨는 손가락으로 꺼냈습니다. 오래 접혀 있었는지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펴졌습니다. 보험 증서였습니다. 생명보험. 피보험자 최진수. 수익자 박영순. 가입일 1990년 5월 14일. 영순 씨가 멈췄습니다. 1990년 5월 14일. 결혼 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험료를 확인했습니다. 월 18만 7천 원. 1990년대에 월 18만 7천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순 씨는 한동안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보험이 하나가 아니었다. 명순 씨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진수 씨가 서류를 보관하는 서랍이었습니다. 평소에 잘 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서류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냈습니다. 두 번째 보험 증서. 박명순 앞으로 된 암보험. 가입일 1995년. 월 보험료 8만 9천 원. 세 번째. 최서준. 아들 이름의 교육보험. 가입일 아들 태어난 해
1993년. 월 보험료 6만 5천 원. 네 번째, 최지은. 딸 이름의 교육보험. 가입일, 딸 태어난 해 1996년. 월 보험료 6만 5천 원. 영순 씨는 봉투들을 바닥에 펼쳤습니다. 보험이 총 5개였습니다. 월 보험료를 합산했습니다. 매달 49만 원. 1990년대 중반 기준으로 진수 씨 월급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갑이 항상 비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이것저것에 쓴다고 했던 그 돈이 전부 여기 있었습니다. 짐을 챙겨서 나가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박명순 씨 맞으시죠? 저 최진수 씨 직장 동료 이과장인데요. 진수 씨 많이 안 좋다고 해서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영순 씨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과장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진수 씨가 점심을 잘 안 드신다는 거 아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 팀이 점심 같이 먹으러 나가면 진수 씨는 항상 바쁘다고 먼저 들어오셨거든요. 처음엔 그냥 그런 분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때우시더라고요. 거의 매일. 영순 씨가 굳었습니다. 얼마나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10년은 됐어요. 아마 더 됐었을 수도 있고요. 영순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삼각김밥. 30년 동안 혼자 삼각김밥음을 먹으면서 지갑을 비워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여 결국 협심증이 된 겁니다. 영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고, 왜 혼자 그랬냐고. 그 화가 사실은 미안함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다시 지갑을 들었습니다.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카드 슬롯 사이사이를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맨 뒤쪽 슬롯에 또 뭔가 있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증명사진 크기였습니다. 꺼내보았습니다. 명순 씨 사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였습니다. 결혼 전인 것 같았습니다. 25, 26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평생 지킨다. 날짜는 없었습니다. 명순 씨는 그 사진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말이 없던 남자. 기념일마다 선물 한 번 없던 남자. 그 남자 지갑 안에 30년 넘게 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평생 지킨다는 말과 함께.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진수 씨가 병실에서 의식을 차렸습니다. 명순 씨가 들어갔습니다. 진수 씨가 눈을 뜨고 영순 씨를 보았습니다. 명순 씨가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명순 씨가 보험 증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진수 씨가 보더니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민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랬어? 명순 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고.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그렇게 서운하지 않았을 텐데. 진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면 괜찮다고 할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그게. 당신이 아프면 안 되잖아.
근데 말하면 보험료 줄이자고 할 것 같아서. 당신은 항상 그러잖아. 괜찮다고. 명순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말했다면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괜찮다고. 그 돈 아끼자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진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순아, 이제 내가 밥 좀 챙겨 먹게. 집에 있어 줄 수 있어? 명순 씨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36년 만에 처음으로 부탁이라는 걸 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말을 이제야 해. 명순 씨가 진수 씨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아들 서준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순 씨가 나와서 아들한테 보험 증서를 보여줬습니다. 서준이 한참을 봤습니다. 엄마, 이거 내 이름으로 된 거야? 네가 태어나던 해에 들었대. 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때 기억나? 내가 용돈 더 달라고 했을 때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명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 지금 있는 거 아껴 써라. 나중에 필요할 때 더 중요한 데 써야 한다고. 그때는 그냥 구두쇠인 줄 알았는데. 서준이 잠시 멈췄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가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보험 증서를 가리키며. 서준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기대 있었습니다. 서준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부자가 원래 그랬습니다. 둘이 있으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서준이 물었습니다. 아빠,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진수 씨가 아들을 봤습니다. 뭘? 보험. 다 우리 위한 거잖아. 왜 평생 혼자 알고 있었어? 진수 씨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말하면 작아지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그게. 그냥 하는 거지. 말하면 뭔가 바라는 것 같잖아. 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평생 말이 없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바라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바란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 서준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진주 씨가 태어나던 날, 명순 씨가 옆에서 팔짱을 끼웠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는데 의사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영양 불균형이 협심증 주요 원인입니다. 앞으로는 새끼 꼭 챙겨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명순 씨가 말했습니다. 들었지? 이제 밥 굶으면 안 돼. 진수 씨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명순 씨가 멈칫했습니다. 36년 만에 먼저 꺼낸 말이었습니다. 뭐가? 그냥 다 고마워. 명순 씨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어떡해. 늦었나? 엄청 늦었어. 진수 씨가 웃었습니다. 36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명순 씨도 웃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30년 동안 텅 빈 지갑으로, 매일 혼자 먹은 삼각김밥으로, 지갑 안에 30년을 간직한 사진 한 장으로 그 모든 게 사랑이었습니다.
표현하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랑은 말 대신 행동으로, 행동 대신 흔적으로 남습니다. 오늘 곁에 말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의 지갑 안에 무엇이 있는지. 주머니 속 편지는 말하지 못한 사랑을 대신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다시 보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곧 찾아오겠습니다.